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취업의 정석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짜잔 바로 기업에 대한 어떤 조사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조사 방법들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좀 기대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끝나고 나면 그동안 우리 1, 2, 3회차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살짝 좀 정리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귀에 잘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는 가장 대표적으로 아래에 있는 바로 4개 사이트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그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워크넷, 장애인 온라인 교육 시스템 등 이 4개의 사이트는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도움이 되는 사이트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얼마큼 깊이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정보는 다를 수 있겠죠. 왜냐면 선생님도 잡코리아는 자주 들어가요. 사람인도 들어가고요. 정말 필수적인 사이트인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 많은 정보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사이트에서는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고 얻어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가서 보셨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 우선은 채용 정보를 좀 우선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 서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올라오는 정보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용 정보,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사업 중에 채용 정보를 꼭 먼저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특화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는 이 워크투게더 장애인 고용 포탈입니다. 우리가 이 포탈은 한번 들어가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쭉 보시는 것처럼 짜잔 한번 같이 볼게요.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 지역 코드 쭉 해서 검색하기 눌러보시면 이제 관련된 여러분들을 위한 채용 정보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장애인 병행, 장애인만 채용 등등 해서 시급부터 해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올라온 공고니까요. 요거를 한번 먼저 볼까요? 클릭을 해서 쭉 내렸을 때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누군지는 저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만 볼게요. 자, 업종, 건축물, 일반 청소업이래요. 청소, 주요 업무는 청소나 이제 카페를 한대요. 카페 한대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모집 직종은 환경미화원이고요. 그 다음에 9시에서 8시, 시급은 9,000원 초반, 네. 많고 적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차이니까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이제 주말 근무도 있고 평일 중 2일을 휴식한대요. 평일 2일. 그 다음에 이력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내주세요. 혹은 팩스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고요.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실제 12월 31일까지 지원하세요. 라고 했지만, 이때까지 해서, 나는, 12월 30날 지원해야지.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갖고 있다가 30날 지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채용 공고 끝날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이 공고 자체에서 이력서가 오는 대로 아마 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 공고를 마감해 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길게 31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미리 만들어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꼭 여기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공고들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용 형태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12개월이래요. 계약직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도 일단 경력을 쌓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형태로 된다면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즉, 그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쌓아야 되는 것은 경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분 없이 우선 지원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을 때 그때 가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뭐 이런 경우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최종 합격해서 출근하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하면 거기서 저 막 혼내고 막 고소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도장을 찍은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조율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가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2순위, 3순위 사람들도 이미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안 되죠. 자, 출근하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 정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안 나가버려.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조율하는 단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도장 찍는 그런 순간까지 좀 가겠습니다. 확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멘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합격을 받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모집 인원 1명이고 현재는 0명이네요. 이거는 공고는 예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병역 특례는 비희망이고 작업에 대한 강도는 드누님은 20kg 정도래요, 최대. 정말 많이 무거운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무지는 일산 동구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이 공고를 지원해야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안에 살고 있는데 지금 일산까지 여기를 출근하겠다고 지원하면 이 사람들이 아유 그래 너 정말 대단해 라고 해서 뽑아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 어떻게 출근할 거야?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저 이사 오겠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면 아무래도 뽑기는 힘들겠죠. 더군다나 급여를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를 오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사는 지역들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나를 제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고들을 계속 보면서 나에게 적합한 혹은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계속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워크넷, 그쵸? 워크투게더에서 함께 보는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이러한 잡코리아나 혹은 사람인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기업에 대한 정보 나와 있어요. 근데 큰 기업들만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보다도 대기업이 아닌 저는 빠른 취업이나 혹은 작은 기업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혹은 내가 희망하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직무 분석, 자, 잡코리아에서 직무 분석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잡코리아에서 직무 분석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안에서 내가 희망하는 직무를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서 좀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직무, 그 멘토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이외에 선생님 저는 일반 사기업도 좋은데 공공기관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인데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나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 안에서 그 관련된 직무에 대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앞에 보시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제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예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사이트 안에서 밑으로 이제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각각 산업이나 키워드나 코드나 분류에 따라서 음식업, 건설, 기계 등등 해서 다양한 그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직무에 대한 정보들도 얻고 혹은 취업에 대한 정보들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해당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예요. 이것만큼 기업 분석을 정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는 그 한 곳뿐이잖아. 여러 군데가 있긴 하지만 내가 관심 있고 이력서를 써서 면접을 보고 싶은 회사가 이 회사다 라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많은 정보들은 그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죠? 인재상 다 똑같네. 그 다음에 하는 일 다 똑같네. 차별화가 없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겠죠. 회사의 연역, 대표이사, 그 다음에 직원 규모, 주사업, 경영 비전 쭉쭉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 위에서부터 보면 회사 연역이 있습니다. 회사 연역에서는 다양한 회사의 그동안 있었던 회사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역사 중에 어떤 특정한 상을 받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 인사의 인사말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은 대표 인사가 그 회사의 인사말을 써놓은 것은 특히 중견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인의 의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원하는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글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너무 추상적인 글이야 라고 해서 대충 읽지 마시고 천천히 2번에서 3번 정도 읽어보신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말이겠고요. 쭉 그 다음에 경영 이념이나 비전이나 경영 목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함께 하게 될 어떤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큰 목표만 나와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A라는 회사가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즉 입사 후 포부적인 측면은 더 명확하게 작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쪽 와서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재상은 그 회사가 원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쓸 때 그 해당하는 인재상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분석을 해서 꼼꼼히 읽어보고 또 다시 풀어보심으로 인해서 실제 필요한 인재를 빠르게 파악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니까요.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무리 이제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취업 정보를 알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알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들 중에서도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정보들이 좀 자주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보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는 거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자, 2번째 퀴즈입니다. 지원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정답은 O죠. 기업의 대표 인사말이나 경영정보나 하는 사업이나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그 회사가 원하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방향을 맞출 수도 있고 때로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회사에만 채용 공고를 올려놓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해당하는 홈페이지 꼭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3번째, 잡코리아에서는 직무 정보를 알 수 없다? 아니죠. 알 수 있죠. 정답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직무와 관련된 정보들이잖아요. 알 수 없다가 아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그 안에서 정보들을 제가 찾아서 들어볼 수 있다 라고 직무 인터뷰, 직무 매거진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4번째, NCS 사이트는 직무별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잠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NCS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금 하단으로 내려보면
해당하는 산업이나 직업에서의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기업의 비전은 자기소개서에 입사 후 포부에 활용할 수 있다? 네, 그쵸. 여러분들, 기업의 비전은 앞으로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미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 너네가 이런 거 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입사 후 포부와 관련돼서 매칭을 해서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은 5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퀴즈까지 한번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우리 4챕터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에 대한 이 과정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짧게 들어가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